자, 일단 이제 미국 축구 네, 첫 번째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세너스.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3명이 어느 정도 다 주요 선수들이긴 한데 국대 차출로 인해서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전력에서 굉장히 좀 손실이 큰 그런 세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좀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시카고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분위기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제 직전 경기의 그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경기고,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세너스의 좀 수비는 많이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DC 유나이티드가 좀 빠른 템포로 이제 공격을 전개 나가며 좀 세너스의 좀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너스도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 좀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왜냐면은 DC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할 때 좀 라인을 올려서 이제 공격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뒷공간을 잘 노려서 좀 역습으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경기 역시 현재 지금 두 팀 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흐름도 DC 유나이티드가 더 좋고, 그리고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결장자가 주요 선수들의 그런 결장자가 어느 정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DC 유나이티드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가로 봤을 때는 DC 유나이티드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C 유나이티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6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이제 프로토 기준 258번 패.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DC 유나이티드와 이제 세너스의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 마이애미 대 캔자스 시티.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뭐 메시를 필두로 주전 선수들 지금 다수가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뭐 거의 진짜 뭐 1.5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빈약한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터 마이애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두 명의 그런 주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기존의 라인업대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오고 난 후부터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메시를 포함해 좀 주전 다수가 결장이다 보니 좀 전력이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인터 마이애미가 홈이라고 해도 좀 캔자스 시티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그런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반기 좀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그렇게 좀 최하위권에 위치하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인터 마이애미가 나올 경우에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캔자스시티한테 좀 유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약간 지금 캔자스시티 역시 이제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 점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홈인 인터 마이애미를 보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캔자스시티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 캔자스시티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260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59번 무. 자, 요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너소타 대 이제 뉴잉글랜드. 자, 우선 이제 미너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는 이제 푸키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지금 핵심 공격수가 결장이 상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부터 이제 2승 2무를 기록 중으로 아직까지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좀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다소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후반기에는 나름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런 약간 미네소타라고 볼 수가 있고,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기 시작이 나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미네소타에 비해 좀 후반기 성적이 좋진 않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역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일단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미네소타도 공격 전개가 빠르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역시 좀 전개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두 팀 다 공격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다방면에서 득점 기회가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 루트가 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이제 역습이나 이제 침투의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침투 위주로 좀 공격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뉴잉글랜드가 순위가 더 높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전력 또한 미네소타에 비해 이제 밀릴 게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원정 뉴잉글랜드를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만약에 분석 결과 가져갔을 때, 네, 요거는 그냥 미네소타 햄무 아니면은 무승부. 그쵸? 왜 무승부는 아무래도 지금 미네소타가 푸키가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좀 공격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일 때는 좀 무승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요거는 2.5 기준은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미네소타 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63번 무,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62번 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 기준 오바는 264번 패. 자,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네소타랑 이제 뉴잉글랜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자, 마지막 이제 MLS 경기. 포틀랜드 대 이제 LAFC. 자, 우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주전 수비수가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부안가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을 해서 공격진에서 좀 굉장히 타격이 지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하면서 공격력이 지금 나름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후반기 성적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LAFC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기 첫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좀 좋은 흐름을 타나 했지만 바로 이제 2연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그리고 LAFC가 좀 더 점유율 면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좀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LAFC나 이제 포틀랜드가 역습이 둘 팀 다 좋긴 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역습에 취약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잘 메꿀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뭐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부안가가 빠진 게 크기 때문에 이전보다 다소 좀 공격에서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연속으로 멀티 실점 이상을 하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붕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며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지금 부안가도 빠져서 공격에서 좀 크게 힘을 못 쓴다고 하면은 아싸리 좀 수비에 집중을 해서 좀 실리 축구 위주로 좀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경기력 면에서 지금 LAFC가 뭐 포틀랜드에 비해 뭐 전혀 밀릴 건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LAFC가 포틀랜드 상대로 전승을 거둘 만큼 좀 상성상 강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LAFC라고 해도 그래도 좀 포틀랜드보다는 LAFC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LAFC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도전,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저득점 라인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언더,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LAFC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74번 패,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75번 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2.5 기준 언더는 276번 승. 자, 네, 요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아무튼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 예선이랑 이제 MLS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분석 방송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